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MC 스나이퍼의 곡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의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이 직접 쓴 시를 바탕으로 가사로 만들어서 선생님 버전을 녹음한 영훈초 선생님입니다. 목소리가 지금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 목소리가 맞습니다. 자, 저는 해마다 국어 시간에 시를 배우는 단원에서 이제 시를 쓰면서 좋은 시에다 음악을 붙이면은 좋은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쓴 시를 제가 또 각색을 해가지고 가사로 만들고 실제로 음악을 입혀가지고 노래로 녹음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요즘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랩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랩 장르로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올해도 역시 이제 시를 배우면서 시를 쓰고 가사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를 배우는 단원에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에 유관순 열사랑 한번 묶어서 시를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히도 올해가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시를 쓰고 그것으로 또 가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립운동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가사를 쓰기 얼마 전에는 5학년 첫 현장학습으로 효창공원에 있는 김구기념관에 다녀오게 되어서 아마 아이들에게도 이번 그 가사 쓰는 것과 녹음하는 작업이 굉장히 더 뜻깊었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 랩을 이제 만들게 된 소개는 마치고 각 가사별로 이제 담긴 뜻을 김구 선생님의 생애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야 찬송할 수야 비바람에 떨지 마라 표창 아래 내가 묻힌 곳 살아서 만나리라. 이 수야 창성할 수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처음에 녹음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참 노래는 제가 뭐 랩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수야 창성할 수야는 원래 원곡에서는 이제 소라 푸르른 소라 그 제목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수야 창성할 수야라고 짓게 된 이유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기도 할 텐데요. 그 김구 선생님의 본명이 이제 김창수, 물론 이제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김구 선생님 본명이 좀 몇 개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김창수죠. 그래가지고 그 창자가 창성할 창자이고요. 수는 그 물가수라고 합니다. 물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물가 숫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야 창성할 수야라는 가사를 넣게 되었고요. 비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원곡에선 잿바람이에요. 잿바람인데 여기에선 비바람이라고 넣은 이유는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나 동지였지만 또 후에는 이제 약간 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라이벌의 관계에 갔던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있죠. 우리나라에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호가 우남이라는 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남 이승만인데 우자가 그 비우자를 써요. 그 기우제 할 때 쓰는 그 우자 있죠. 그래서 그 비바람이라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다음 효창이라고 하는 곳은 아까 이제 소개글에서도 말했지만 효창공원, 지금의 효창공원인데요. 효창 운동장이 있는 곳. 그곳 아래가 이제 거기에가 이제 김구 선생님 묘지가 있으신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효창 아래 네가 묻힌 곳, 우리가 이제 살아서 뭐 지금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은 그 영혼만이라도 혼만이라도 정신만이라도 살아서 만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호는 다들 알다시피 이제 백범인데요.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다 아시지만 그 백범의 뜻은 흰 백자에다가 범자를 쓰는데 그 범자가 평범할 범자예요. 대부분 범이라고 하면 이제 호랑이 범자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은 호랑이가 사실은 호랑이 그 한자어고요. 범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범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런 한자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럼 김구 선생님은 왜 하얀색 백과 그 다음에 평범한 범자를 사용한 호를 사용하셨냐면은 그 하얀색 백자가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을 나타내는 이제 하얀색 백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죠. 그 당시에는 이제 김구선생님 살아계실 때는 백정이 이제 가장 천한,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가장 천한 신분으로 이제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천한 사람들도, 그리고 평범한 범자죠. 평범한 사람들도 본인처럼 이렇게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자라는 바람을 담고서 백범이라는 뜻으로 호를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한 가지 또 정보를 알려드리자면은 그 김창수라는 영화가 사실 있습니다.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로 나왔는데요. 그 영화가 김구 선생님의 그 젊었을 적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조진웅 씨가 나와서 열연을 하셨죠.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그 조진웅 씨가 대장 김창수를 찍은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예전에 살았던 곳이죠. 그 경교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도 유튜브에서 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 번쯤은 그거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76 광해주의 하얀 호랑이여 울음 대신 울분을 터뜨려 태어나 보혈을 배워 돼지의 기상을 울려 가슴 속 쌓이는 어리는 내 삶의 이유. 여기 보시면은 이제 1876년에 태어나셨는데 황해주라고 나오는데요. 황해주라는 곳은 사실 없어요.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고요, 정확하게는. 근데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운율이 설지가 않기 때문에 황해주라고 이렇게 붙였고요. 그리고 하얀 호랑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흔히 우리가 백범 하면은 실수로 이제 잘못 알 수 있는 게 하얀 호랑이가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백범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중적인 이제 뜻을, 여러 뜻을 담고 있기 싶어서 저렇게 하얀 호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백범 김구 선생님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은 키가 굉장히 컸다 그래요. 190cm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 그리고 특유의 이 안경이 또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죠. 김구 선생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용맹해 보이면서도 그렇지만 또 안으로는 온화한 면이 보이는 그런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하얀 호랑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울음 대신 울분을 터뜨려 태어나는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사회가 혼란하던 시기에 태어나셨죠.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하던 시기에 태어나다 보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 그런 투쟁 정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때를 기다려 발톱을 숨겨 용맹을 높여 내세우기보단 숨기는 법을 배워 여기 이 땅 내 땅 내 나라인데 내가 설 자리가 없어 이곳에. 그 다음에 그 당시가 아무래도 이제 일제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기 직전이다 보니까는 드러내놓고서 뭔가 저항 정신을 표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이제 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숨어서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발톱을 숨겼다라는 거, 그리고 내세우기보단 숨기는 법을 배웠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선생님 생각에도 사람에게 중요한 또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자신이 뭐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들을 항상 내세우는 것보다는 또 숨기기도 하면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을 보면 여기 이 땅 내 땅 내 나라인데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나타냈다라고, 이 시에 담았다라고, 이 가사에 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 어머니를 잃고 슬픔의 그를 향해 주먹을 스치다 그렇게 들어간 감옥 비좁은 감옥 그래도 마음은 넉넉해. 이 부분은 내 나라 이제 어머니를 잃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예상하셨을 텐데요. 고종의 그 아내였던 그 국모죠.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그 을미사변을 의미합니다. 을미사변에 이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그때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이제 인천에 계셨는데, 인천에서 한국에 계실 때 그 일본인인데 보통 일본인들은 그 당시에 일본인임을 되게 드러내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 조선인들이 이제 일본인을 보면 이제 움찔움찔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조선인처럼 복장을 한 그 일본인이 김구 선생님이 거기 항구에서 국밥을 드시고 있는데 옆에 앉았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옆에는 이제 일본도를 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제 드는 생각이 저 일본인이 그 우리 국모를 시해하고 지금 도망다니는 일본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일본인을 때려서 죽게 만듭니다. 그 일본인의 이름이 스치다예요.
그래서 주먹을 스치다라는 게 굉장히 이중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죽인 일본인의 이름도 스치다입니다. 거기다가 김구 선생님 그 일본인을 죽인 다음에 숨지 않아요. 오히려 방을 붙여가지고 내가 이 일본인 이러이러한 일본인이 있어서 이런 일본인을 처단했다 라고, 그래서 날 잡아가라 라고 아예 방까지 붙이십니다. 그러고서 감옥에 들어가시죠. 굉장히 비좁은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바로 이 다음 가사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햇빛은 안 들어도 나는 따뜻해. 그 누구보다도 나는 떳떳해. 내 비록 누울 곳은 없지만 가슴속 기상은 꼿꼿이 서있네. 김구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 몇 번을 투옥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그 스치다를 죽인 다음에 일본인 스치다를 죽인 다음에는 인천의 감옥에 투옥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비록 누울 곳은 없지만 이게 감옥을 얘기하는데 서대문영무소에도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서대문영무소에 3.1운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그때 많이들 잡혀가셨는데, 원래 서대문영무소가 방 하나에 한 6명 정도를 수용하는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때 막 30명씩 넣어놨대요. 그러니까는 다 같이 누워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는 몇몇은 서 있고 몇몇은 누워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잤다고 합니다. 특히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키가 190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욱더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눕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을 붙일 정도로 이제 나는 떳떳하고, 그리고 비록 내가 눕지는 못하지만 가슴 속에 기상만은 꼿꼿이 서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내게 주어진 시간 며칠, 그때 울린 전화기 소리 날 울리는 날 살리는 최초의 장거리 전화. 9마리 거북이 다시 태어나 세상으로. 이제 사형을 선고받아요. 스치다를 죽이고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이제 사형 이틀, 3일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가 울리는데요. 그게 바로 고종의 전화입니다. 고종이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인으로 생각하고서 이제 스치다라는 사람을 죽여서 지금 이제 사형을 선고받고 며칠 안 남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임금이었던 이제 왕이었던 고종이 전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전화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 있었는데 궁에만 설치가 돼 있었죠. 궁에만 설치가 돼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인천에다가 이제 시외전화라고 하죠. 시외전화를 설치를 해요. 그러고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외전화를 건 게 그 고종의 그 김구 선생을 사형을 집행을 중지하라는 그 전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외전화라고 합니다. 정말 이거 우연의 일치치고는 대단하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제 사형 집행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쓸 때 처음에는 에디슨도 썼어요. 에디슨이 날 도와줘 이런 식으로 썼는데 갑자기 에디슨 나오니까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빼고 이제 날 살리는 최초의 장거리 전화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봤을 때는 갑자기 뭔 최초의 장거리 전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9마리 거북은 김구 선생님의 이름과 관련된 이제 김구 선생님이 원래 김창수였는데 워낙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도망을 다니실 때 이제 위험하니까 이름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절친이죠. 지금으로 치면 절친한 친구가 이름을 추천해 주는데 바로 김구라는 이름을 추천해 줘요. 그 구자가 거북이라는 구자입니다. 거북이 구자를 추천해 주는데요. 나중에 훗날 이제 이 거북이라는 거는 한자가 이제 일본어로도 쓰는 한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쓰겠다 해가지고 9구자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검색하면 나오는 이제 김구 선생님의 이름은 김자에다가 성으로 쓰는 김자, 그 쇠김자에다가 9구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9마리 거북이라고 했고요. 어떻게 보면 사형 당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태어나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멋진 또 뒤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원짜리 시계는 6원짜리 시계로, 이봉창의 눈물로 윤봉길의 의지로 우리의 혼각 꿈을 담아 태워보내. 타국에 울려 퍼진 함성이 메아리.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2원짜리 시계는 6원짜리 시계로가 뒤 이야기를 모르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김구 선생님과 이제 윤봉길 선생님이 윤봉길 열사죠. 윤봉길 열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락 폭탄을 던지기 전에 만난 분이 이제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는데요. 그 도시락 폭탄 던지러 가기 전에 직전 30분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만나가지고
김우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이제 뒷일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김우 선생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그때 윤봉일 의사가 자기의 시계를 풀러서 줍니다. 선생님 이 시계는 6원짜리 시계인데 선생님의 시계가 너무 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김구 선생님이 아유 내 시계는 2원짜리밖에 안 되네. 이 시계는 자네가 차고 가게 이럽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선생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앞으로 제 시간은 30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 시계를 차시고 저는 선생님의 이 2원짜리 시계를 차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김구 선생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시계를 바꿔주시고 윤봉길 의사를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그런 스토리가 또 뒤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봉창 의사의 이야기는 또 아시죠? 이봉창 의사는 이제 사실은 그 폭탄을 던지지만은 실패하시죠. 그래서 이봉창의 눈물로, 그 다음에 윤봉길의 의지라고 하면 윤봉길 선생님이 그 일제에 대한 그 저항 의지, 그것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원짜리 시계는 6원짜리 시계라는 게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울려 퍼진 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가 그 폭탄을 던진 곳이 축제장이에요. 왜 축제장에 던지냐면은 축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축제장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함성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함성을, 그 다음 메아리로 바뀌었다라는 걸로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수야 창성할 수야 이 바람에 떨지 마라 효창 아래 내가 묻힌 곳 살아서 만나리라. 아까 그것과 이제 그 축제장이라고 했던 부분과 같이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봉창 의사가 이제 폭탄을 던졌을 때가 32년에 1월 8일입니다.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는 그로부터 한 2달쯤 뒤에 32년에 4월, 3달쯤 뒤죠. 4월 29일에 이제 폭탄을 던지는데, 이봉창 의사는 일본에서 이제 관병식이라고 하는, 그때 관병식이라는 축제에서 일왕에게 던졌지만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는 4월 29일 날 중국의 상해에서 전승이죠. 그러니까 일본 일제가 그 중국을 상해를 점령하게 되는 그때 이제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던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높은 장군급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 뭐랄까 독립운동을 하시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볼 건데요. 떨어지는 가루는 꽃으로 빛보다 어둠이 익숙한 우리는 지하에서 만나길 약속해. 우리는 그때는 같이 크게 웃기로 해. 우리는 그 떨어지는 가루가 이제 사실은 그 폭탄이 터졌을 때의 그 가루를 의미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물론 뭐 폭탄을 던진 거를 그렇게 미화하려고 예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꽃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빛보다 어둠이 익숙했다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도망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노출된 곳보다는 지하에서 많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지하에서 훗날을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봉길 의사와 이제 김구 선생님이 얘기할 때 나중에 우리 꼭 지하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윤봉길 의사를 눈물로 떠나보냈다라고 합니다. 무궁화는 절대 꺾이지 않아. 모질고도 찬바람들을 견뎌내. 따스한 햇빛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 빛을 회복하고 꽃을 피워. 이 무궁화는 이제 김구 선생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꽃이죠. 국화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빛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저걸 한자로 풀면 이제 빛 광자에 회복한다 해서 복자 써서 광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을 회복한다는 게 바로 광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무궁화가 이제 겨울의 힘들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광복을 맞이하면서 꽃이 피었다라는 걸 담고 있죠. 꽃도 잠시 말바람에 떨어진 무궁화. 주변 창가지들에 긁혀 상처만 남아. 강물 위로 떨어져 물결을 일으켜. 그 물결은 강을 둘러 가르고. 여기는 이제 광복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꽃도 잠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김구 선생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말바람에 떨어졌다라는 건 말자가 그 말 두자를 사용하는데요. 말 두를 의미한 건데 두라고 하니까 몇몇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요.
그 김구 선생님이 경교장이라고 하는 곳이죠. 김구 선생님의 자택인데 그곳에서 안두희라는 사람에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안두희라는 사람의 그 권총 테러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암살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 안두희의 두자가 말 두자입니다. 그 홀스 히히 그 말은 아니고요. 그 계량하는 그 재는 계량의 말 그 두자를 씁니다. 계량하는 두자를 써서 그 말 두자를 써서 거기에 말바람이라고 쓰게 됐고요. 주변 장가지들을 의미하는 거는 그 소련과 이제 그 미국의 신탁 통치라고 하는 두 나라가 서로 자기들이 이제 통치하겠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위아래로 갈라서 남과 북으로 가르게 되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장가지를 긁혀서 상처만 남고 결국에는 강을 둘로 갈랐다는 거, 우리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그 눈물은 강을 흘러 바다를 잃어 땅에 스며든 눈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이비는 그들의 눈물이 아닐까 지하의 그들의 눈물이 아닐까 수야 수야 장성할 수야 비바람에 떨지 마라 교창 아래 내가 묻힌 곳 살아서 만나리라 안중근의 손가락 유관순의 눈빛 안창호의 정신 그리고 하얀 호랑이 한데 어울려 태극기를 아로새긴 그들의 노력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이 네 가지는 독립운동에 있어서 이제 대표적인 분들의 이름을 이제 쓴 건데요. 안중근의 손가락은 굉장히 유명하죠.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 그 한마디 그 정도가 네 번째 손가락인데요. 없는 사진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의 눈빛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영화 한거에서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나서 적은 건데요. 한거를 만든 감독님이 한거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그 서대문 형무소에 갔는데 거기 유관순 열사의 이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그 행색은 몰골은 말이 아닌데 눈빛이 살아있는 걸 보고서 아 내가 이분을 다시 살려야겠다. 이 시대에 다시 불러야겠다 해가지고 한 거를 만들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눈빛을 찾아봤는데 눈빛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은 예전에 무한도전에 나왔지만은 그 미국에까지 가셔서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미국에는 안창호기 우체국도 있죠. 그리고 하얀 호랑이 김구 선생님을 얘기하죠. 태극기를 아로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네 분을 갖다가 이제 건공감리 태극기에 있는 그 네 귀퉁이에 있는 그 건공감리를 상징하는 뜻으로 쓴 가사입니다. 만세로 시작 저 하늘을 높이고 땅을 울렸던 그날을 외치며 머나먼 땅에 씨앗을 뿌려 나라 잃은 서름에 임시로 뿌리 내린 나무는 100년의 세월을 견디고 나이테를 돌고 돌아 읽으면서 이제 눈치채셨을 수 있겠지만은 만세로 시작은 3.1운동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외침이 머나먼 땅에 씨앗을 뿌렸다는 거는 이제 임시로 뿌리 내렸다는 건 임시정부를 얘기하는데요. 3.1운동이 촉진이 돼서 또 임시정부가 저쪽 우리나라에 안 생기고 저쪽 중국 쪽에 생기게 되죠. 만주라든가 상해 이런 곳 쪽에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뿌리 내린 나무들이 이제 100년의 세월, 100주년을 얘기하는 거죠. 견디고 현재 나이테를 돌고 돌아. 임시가 아닌 정식으로 잠시가 아닌 영원으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피와 땀 이 땅 위에 흐르고 흘러 이어져 아직도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 앞으로도 흐르고 흐른 우리네 노력은 기적을 만들어 모두가 놀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네 무엇이 기적을 만든지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네 다같이 그렇게 네, 이 부분에서는 어른들은 다들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에 그 전쟁 이후에 바로 그걸 보고서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란 말을 많이 썼고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밑에 뿌리내려 있었던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쓰셨던 그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내 나이는 12살 지금 여기 읊조리는 날씨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지 못했던 그리고 잊고 지냈던 잊혀선 안 될 그들의 이야기 이 시가 하늘에 닿아 구름이 되어 비가 되어 내려 지하에 닿는다면 그분들은 웃을까 아니면 눈물을 흘릴까 우리가 자라나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 그들도 우리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 그들이 힘겹게 지킨 이곳을 나 또한 지켜가리라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라나리라
이 마지막 부분들은 다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가사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는, 솔직히 랩도 조금 빠른 것 같고, 애들이 하기에도 조금 약간 어렵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쓴 시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각색하긴 했지만은, 가사가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학생들 믿고서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러고서 랩을 이제 녹음하려고, 랩 녹음하러 올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사가 이제 모자라더라고요. 다 쓰고 나서 이미 한강의 기적 얘기 나왔는데 거기까지 했으면 이제 가사가 끝이 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썼는데, 그렇게 편집을 하고 각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신청해서 이제 가사가 모자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썼는데, 더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더 쓰기에는 약간 이제 이미 결말을 내리는 느낌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생각으로 이걸 랩을 할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시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선생님이 직접 12살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를 써보자 라고 해서 급하게 넣은 가사가 바로 이 뒷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이 가사를 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랩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느 날 밤에 이거를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 가사를 완성을 시켰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학생들이 쓴 시를 다 꼼꼼히 읽으면서 그거에서 이제 학생들이 쓴 거에서 따와오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이 엮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가사를 쓴 건데, 쓰면서도 굉장히 울컥울컥 하더라고.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밤에 그 감수성도 그 감정도 충만한데, 이런 가사를 쓰면서 울컥울컥 하다 보니까, 쓰면서도 선생님 스스로도 이거는 흔히 말하는 대박이다, 정말 가사가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다 쓰고서 랩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 이야기들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무슨 가사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쓴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됐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랩에 관한, 이 랩 가사에 관한 설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학생들이 지은 랩으로, 학생들이 직접 랩을 한 걸 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